KBS 제3 라디오가 잠시 후 5시를 알려줍니다. AM 999kHz, FM 87.9MHz, KBS 제3 라디오입니다. LHKA. 뚜 든든든. 네, 뉴스 브리핑 제2부입니다. 2015년 제12월 1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런 FTA 비준안이 통과했다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기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계는 수출과 투자 확대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기홍 정철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계는 30일 한중 FTA 비준 동의안 통과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이날 한중 FTA 연내 발효는 최근 부진한 대중국 수출 확대와 경제 활력 제고에 중요한 전기를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계는 수출, 투자 확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대책위는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제, 금융단체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논평을 통해 한중 FTA는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양국의 외교, 안보, 문화 교류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중 FTA로 모든 기업이 초과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며 일부 업종과 한계 중소기업은 내수 시장에서 중국산과 경쟁이 심화돼 구조 조정이 우려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논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속 대책이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수동 산업연구위원은 새로운 피해 보완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기존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인규 인하대 교수는 한중 FTA에선 농산물보다 수산물 피해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생기금을 만들더라도 농업은 물론 수산업이나 중소기업 피해 보상에도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홍 정철환입니다. 네, 이로써 FTA 비준안은 과연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네, 의원실에 카드 단말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기업에 본인을 강요한 갑질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노영민 국회 산자위원장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김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본인이 낸 시집을 팔기 위해 국회 사무실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고 출판사 모르게 불법 영수증까지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 의원은 30일 본지 통화에서 지난 10월 북 콘서트를 하며
60개 상임위 피감 기관 중 딱 3군데 정도가 카드로 긁었다며 적은 금액이고 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결제를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노 의원실 이모 보좌관은 카드 단말기는 출판 기념일 때 딱 한 번 꽂아서 쓴 것이고 한 번에 30만에서 50만 원씩 끊었을 뿐이라며 우리만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의원실에서 배워서 한 것이라며 의원은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올해부터 혁신을 하겠다며 자체적으로 정가로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노 의원이 펴낸 시집인 시집은 자연과 성장기, 가족, 여행 등을 소재로 한 시 72편을 담고 있습니다. 노 의원의 판매에 피해를 입은 산하기관들의 증언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의원실이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등 기관별로 판매 목표를 할당하고 억지로 구입을 강제했다는 것입니다. 석탄공사는 지난 11월 2일 노 의원 시집 50만원 어치를 구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 의원 측은 출판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도용해 불법으로 전자영수증을 끊어주기도 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도 이 책을 200만원 어치가량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들은 본지 취재에 구매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야권 내친노 그룹 핵심 중 한 명인 노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문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야당은 충격이 휩싸였습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출판 기념회 때 결제 편의를 위해 종종 카드 단말기를 쓰기는 하지만 이렇게 의원실에서 수금 형태로 뜯어낸 건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연이은 소속 의원들의 갑질 구설에 곤혹스러워졌습니다. 새정치연합 신기남 의원은 최근 로스쿨 졸업 시험에 떨어진 자녀를 구제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 일종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휩싸였습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지역구 내 대기업에 딸의 취업 청탁을 한 의혹에 휩싸였고 결국 딸을 퇴사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을을 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야당의 구호도 민망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경천 동지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영우 대변인은 산자위는 많은 산하기관을 관장하고 있으며 기업체들과도 관련이 많다며 상임위원장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갑질 행태를 보인 것으로 필요하다면 사법당국에서도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행법상 사업장이 아닌 곳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당국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원 장실은 어떤 경우에도 사업장이 될 수는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한 출판사 몰래 의원실이 전자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경우 조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은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 기후를 막을 한 산업이 100조 시장과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일본에 대하여 나오고 있는데 환경에 신경을 쓴 척하다
걸렸다고 했습니다. 네,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 시내버스 정류장에 배기가스 조작 사태를 일으킨 독일 폭스바겐을 조롱하는 광고가 걸렸다고 합니다. 예술가 단체인 브렌달리즘이 제작한 이 광고에는 환경에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려다 덜미를 잡혔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머리에 공장 굴뚝 사진을 합성한 광고도 보입니다. 정말 웃기네요. 어떻게 생겼냐면 실시간으로 보여주죠.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정말 좋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일인지 파리 최재혁 기자와 이성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기후 체제 출범을 위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됐습니다. 전 세계 196개국은 이날 개막 행사인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11일까지 파리 합의문 도출을 위한 치열한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신기후 체제는 기존 교토의정서와 달리 개도국에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전 세계 산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번 회의에 140여 명의 정상이 참석한 것이 그 중요성을 방증합니다. 박 대통령은 10번째로 한 기조연설에서 이번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반드시 신기후 체제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후변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전 지구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한국의 에너지 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높은 제조업 비중에도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이란 목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2030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한국은 2030년까지 100조 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하고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파리에선 COP21 정상회의 외에도 미중과 미인도 간 양자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는 중국이고 그 다음이 미국과 인도입니다. 현지에선 인도의 태도가 이번 파리 회의의 성과를 가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은 지난 9월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 협력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인도는 화석연료 사용 감축에 부정적입니다. 파리 협약의 법적 구속력과 관련해서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입장이 다릅니다. 유럽과 달리 오바마 행정부는 공화당이 다수인 미상원 비준을 의식해 강제성을 약하게 적용하는 느슨한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일의 입장도 미국과 대략 비슷합니다. 개도국 지원을 선진국들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도 쟁점입니다. 개도국들은 2030년까지 최소 6천억 달러의 기금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짙은 붉은색 코트에 핸드백을 들고 파리 북부 외곽에 있는 COP21 정상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을 맡고 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반갑게 악수를 한 뒤 세골렌 루아얄 프랑스 환경장관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이날 이번 총회에서 우리는 무위나 미봉책, 점진적 접근 따위로 결론 낼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COP21 정상회의를 마친 뒤 청정에너지 혁신 미션 출범식에 참석,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이 행사는 한중일, 영국 등 20개국이 참여해 기술 혁신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한다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오후 늦게 무차별 테러가 벌어졌던 파리 바타클랑 극장 앞 추모 장소를 찾아 헌화를 표했습니다. 앞서 COP21 정상회의는 파리 테러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회의장 주변은 새벽 6시부터 대표단을 제외하고 출입이 완전히 통제됐고 취재진은 오전 6시 이전에 입장해야 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안이 처리됐다는 소식을 파리에서 접했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늦었지만 환영하며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경제 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 5법 등도 정기 국회 내에 모두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재혁, 이송훈입니다. 네, 박 대통령이 푸틴과 북남에 대하여 협의를 가졌습니다. 파리 프랑스 최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오후 현지 시각 파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 간 회담은 2013년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이후 세 번째입니다. 두 정상은 한국의 유라시아 아니셔티브와 러시아의 유라시아 개발 전략 간 연계성 증진 방안과 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나진, 하산, 물류 협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재작년 11월 서울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진, 하산 프로젝트 참여 기업 간의 협력 양해 각서가 체결된 바 있습니다. 지난 24일 나진 하산 프로젝트 3차 시범 운송 사업으로 러시아산 유연탄이 하산에서 나진 철도를 거쳐 나진에서 화물선에 선착돼 포항에 들어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핵과 관련한 협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미중 정상들로부터 북핵이 최고의 시급성을 가진 문제란 언급은 이끌어냈으나 가시적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를 전제로 한 육자회담에 부정적이면서 한미가 분명히 거부했던 평화협정 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남북이 내달 11일 개성에서 차관급 당국 회의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의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최재혁입니다. 연기가 있어. 으아.
불 났어. 뜨그뜨그뜨그뜨. 네, 그렇습니다. 네, 자신의 애인을 2시간이나 폭행을 했는데 의전원생의학전문대학원에 벌금형을 처했다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의전원에 함께 다니는 여자친구를 심하게 폭행한 의전원생에게 법원이 대학원에서 제적될 우려가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최현정 판사는 여자친구 이모 씨를 2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최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나오는 범죄 사실을 보면 박 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3시 10분쯤 이 씨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때부터 1시간 전쯤 자기가 전화를 걸었는데 무성의하게 응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박 씨는 이 씨 뺨을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2시간가량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전화기를 빼앗고 또 때렸습니다. 이 씨는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박 씨는 앞서 지난 6월엔 20대 여성을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광주지법 최 판사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씨의 상해 정도 전치 3주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지만 2시간 이상 폭행이 이어져 좌지우지 않다면서도 반 씨가 반성하고 있고 다른 전과가 없으며 이 씨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박 씨가 집행유예 이상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작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이 알려지자 인터넷과 의대 의전원 학생들이 물끓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제작될 위험이 있어서 라는 부분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피해자 이 씨도 인터넷에 글을 올려 박 씨와 함께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게 너무 싫다고 했습니다. 의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30일 성명을 내 의학전문대학원 생활인은 사실이 결코 폭력 범죄의 서신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의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지 인성이 형편없어도 봐주는 거냐고 보고 다른 네티즌들은 저런 사람이 의사가 되면 사람 목숨을
뭘로 하겠냐? 이 법원이 진위은행적인 판단을 줬다고 비판하나 인터넷에선 검사 청구를 위한 서명 운동도 벌어졌습니다. 해당 의학전문대학원은 30일 박 씨의 징계를 위한 학생지도위원회를 벌였습니다. 학교는 이를 박 씨의 소명을 받는 철자를 가진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현입니다. 네. 왜? 네, 지금 이제 난로를 펴가지고 냄새가 나오지 않고 이게 보이지 않아서 잘 못 읽는 것입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